네, 또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잘 쉬셨어요? 네, 저도 충북 행사 대학교의절 갔다가 하루 또 와서 조용하게 또 책도 좀 보고 했습니다. 4월 28일 이제 어제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111년 됐죠. 대각을 이루시고 이 땅에 세상 원불교를 열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충북에서 대각계의절 기념식을 가졌는데요. 왕산 종사님께서 정신개벽으로 은혜로운 세상을 이루는데 함께 앞장서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실천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온전한 정신을 챙깁시다 그러셨어요. 본래 우리의 정신은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우리는 정신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성이 없다 하는 것은 이것저것 나누어서 번거롭게 만드는 성질이 본래 없다 하는 것이고요. 또 주착심이 없다 하는 것은 마음이 어느 한 곳에 꽂혀서 탁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걸리고 막힘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 온전한 정신을 챙기면은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깊은 생각을 합시다 그러셨습니다. 대종사님의 대각도 생각이 점점 깊어져서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는 궁극의 생각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에 도달해서 마침내 그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 공부인들도 깊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 번째로 은혜로운 실천을 합시다 그러셨어요. 일상생활 속 모든 행동은 내 생각과 내 지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챙기고 또 깊은 생각을 해서 그것이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온전한 정신과 또 깊은 생각을 하더라도 실행과 실천이 따르지 못하면은 열매 없는 꽃과 같다 하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실천이 곧 은혜로운 세상을 이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조국사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정신 수양과 또 사리 연구와 또 작업 취사 이 사막을 병진하고 균형 있게 공부해 갈 때 정신 개벽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개벽은 은혜로운 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대종사님께서 꿈꾸셨던 밝고 은혜로운 세상, 정신개벽의 새 문명시대가 이루어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평범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을 바꾸고 또 은혜가 넘치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법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력이 옛날에 보면은 4월 28일 우리 원불교 사람들은 대각계의절 이렇게 이제 달력이 있지만 일반 달력은 충무공 탄신일 그렇게 밑에가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예전부터 그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원불교 사람들한테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좀 대접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한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날 충무공 탄신일인데 어제가 481주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장군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군 하면은 그래도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도 이순신 장군의 이 활동과 이 명성에 대해서 그 인품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던 걸로 대종경 오늘 봉독을 하신 것처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신 해가 1891년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던 시기가 그 30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1891년 되는 대종사님 태어난 해에 300년 전에는 47살 되신 해였습니다. 그때에 이 유성룡의 추천을 받아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 충무경의 삶과 일화를 들으시고 앞에서 봉독하신 것처럼 그 마음 쓰는 것이 도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몇 가지 교훈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마음 공부의 표준이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높은 위에 있으나 마음에 넘치는 바가 없이 모든 군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마음 공부의 표준을 삼을 만한 대목이라고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가 생기고 없던 권리가 생기면 그리고 어쩌다 완장을 차게 되면 자칫 이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넘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그동안 안으로 억눌렸던 한을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봤던 이 완장질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말에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은 자리를 주어보고 완장을 채워줘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사람의 본성을 아는데 어렵지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권세를 잃어 일개 마졸이 되었으나 마음에 원망과 타락이 없이 한결같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도 사실 굉장히 참 특별하신 내용이 평범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자리를 먼저 챙기려고 하죠.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자리를 줘야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자리에 관계없이 자리를 박탈당해서 백의종군의 신분에서도 원망이나 냉소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일개 병사의 신분으로 권율 도원수의 휘하에서 묵묵히 정찰 업무를 수행하고 작전을 조언해드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들에게 공심이란 무엇인지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자리가 행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되고 명예로운 일은 다른 장군에게 돌리고 어렵고 명색 없는 일은 자신이 차지하면서 오직 위를 섬김에 충성을 다하였고 또 아래를 거느림에 사랑을 다하신 지와 덕을 겸비한 성장이시다, 장군이시다, 다 같이 거울 삼을 만한 분이시다 그러셨습니다. 이 내용도 얼핏 평범한 내용 같습니다만은 사실 전혀 정말 평범치 않은 내용입니다. 잘되고 명예로운 일을 다른 장군에게 돌린다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범부의 단계를 넘어서 성인의 길에 들어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 어려울 때 빠졌다가 잘 되면 그때 나타나서 전부 자기가 이렇게 해서 되었다라고 공을 대부분 자기한테 돌리지 그 공을 저쪽 장수에게 돌리는 예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동료에게 돌리는 것은 우리는 성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암만심에 가득 차 있는 범부들은 그런 치사와 신법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법은 연습에서 나오는 신법이 아니고 마음속에 그런 신법이 자연스럽게 내재 있을 때에 그 신법이 어려울 때 본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마음 공부의 표준을 삼을 만한 내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명색 없는 일은 자신이 자제하면서 오직 위를 섬김에 충성을 다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명색 없는 일이란 일을 해도 애는 많이 쓰는데 뭐 아무 빚도 안 나고 표도 안 나는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자기가 차지하면서 위로 신의를 지키고 또 윗분을 모시는 데에 사심없이 충성을 다한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귀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 곁에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 우리가 보통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전생에 저 사람은 나라를 구한 사람 같다 할 정도의 그런 덕이 있어야 주변에 그런 사람을 둘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를 거느림에 사랑을 다하신 지와 덕을 겸비한 성장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거울 삼을 만한 분이시다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역시 우리가 성웅 이순신 장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자, 성인다운 영웅, 성인다운 장군이시지만 거의 성자에 가까운 분이시다, 성웅이시다 이런 분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고 엄한 분이셨지만은 아랫사람들을 거느릴 때에 진심 어린 사랑을 다해서 아껴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또 그 위력에 힘입어서 부하들이 목숨을 바쳐 결국은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난중일기에 지난번에 우연히 우리 제주도 연수 가서 이 난중일기에 이 술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나오나 이렇게 했을 때 저도 난중일기를 읽을 때 엄청 술에 관한 얘기가, 특히 백의종군을 가서 그 서울에서 이 삼도 수군 절도사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그 술도 있지만은 또 한산도에서 그 병영에서 지친 병사들을 위해서 그 술을 하고 또 밤새 누구 와서 술 마시고 이 술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133번인가 이 정도로 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긴장도 풀어줬고 또 독려도 하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하셨던 그분의 인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이 지덕겸수, 도의 실천인데 지덕겸수는 내적으로 개인의 인품을 가꿀 때에 갖춰야 되는 그런 표준입니다. 지덕겸수. 그 다음에 도의실천은 내적으로 잘 다듬어진 인격을 가지고 대사회적으로 밖으로 실천할 때에는 바르게 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도로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취사를 해야 대인의 무리에 또 성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로서 하란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은 도로서 하지 않으면 자칫 이 실천의 기준이 우리에게 이롭냐 해롭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를 따라서 취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에는 소인들이 하는 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려워도 성자나 대인들은 어려워도 손해를 볼지라도 옳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14년에 최민식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기억하시죠? 이 앞부분까지가 이제 제가 할 말씀 다 했고 지금 끝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시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 결론을 뒤에서 하려니까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할 얘기 앞에서 하고 뒤에는 시간 되면 끝내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 최민식 2014년도에 이 영화 명량을 주인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1761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지금 완전 최고더라고요. 탑이더라고요. 요새 나온 왕가라 사는 남자, 이게 지금 뒤를 바짝 쫓고 지금 2위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 박해일 주연한 한산 용의 출연, 이게
한산 대첩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가 명량 그 이후에 나왔지만 시기적으로는 명량 앞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한산 대첩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거기서도 그 전투 상황을 보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 우리 배 판옥선의 그 밑에가 이렇게 U자형과 일본의 V자형에 따라서 회전 반경이 다르고, 그거를 전투에 어떻게 이용을 하고,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돌 수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돌아야 되고, 뭐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걸로 전투를 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1592년 5월 23일 음력 4월 13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1년 전에 조정에서 1591년 음력 2월 16일에 조정에서 이순신 장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선조실록에 기록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2월 13일에 정읍 현감으로 있던 이순신이 갑자기 전라 좌수사로 임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날 정황이 이 선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임명한 것은 너무 파격 인사다라면서 사관원에서 막 반대를 계속 올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조 임금이 그런 이제 그 부당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선조임금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다만 지금은 이런 규정 상규에 구애될 수가 없다. 인재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그 사람이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관작의 고하를 따질 필요가 없다. 다시는 논하여 그의 마음을 흔들지 마라. 선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또 팽개치고 도망간 또 상황들 기록 보면 또 너무 안타깝지만은, 아무튼 이 현감은 정읍 현감으로 있었는데, 현감은 지방 책임자로 정육품 수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면장 정도 된다고 그래요. 면장. 그리고 군 계급으로 치면은 대위 정도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갑자기 전라 수군 절도사 사단장에 놓은 거예요. 투스타 자리에. 그러니까 사관원에서 계속 이건 부당하다, 안 됩니다 하고 계속 이의 제기를 했던 겁니다. 정삼품으로 군 계급으로는 소장, 투스타 사단장 위치다, 이렇게. 그런 파격적 인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선조에게 이 직언을 했던 내용이 이 선조실록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선조가 이순신을 파격 승진할 배경에는 유성룡이라는 인물이 청거를 했다고 합니다. 둘이 그 서울서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순신보다 유성룡이 3살 많거든요. 근데 유성룡이 좌의정이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정승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순신을 추천을 하면서, 신이 집이 이순신과 같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신이 이순신의 사람됨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때도 좀 지연이 작용이 됐다고 봐야 되죠. 아는 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순신도 공부를 하다가 문인으로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문인으로 안 하고 결국은 32살인가 무인으로 했고, 이 유성룡은 퇴계 선생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실 학문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노선이 다르고. 근데 이순신이 왜 반관계에 빠져서 직위를 박탈당하고 왜군에 반관계, 이 모사하고 꾸민 거죠. 간첩을 넣어서 정보를 왜곡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박탈당해가지고 백의종군을 하고 있을 때에 원균이 칠천량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그 전투에서 원균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순신 장군이 그 백의종군 시절로 있었던 그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면서 서울에 있다가 아산 외갓집에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던 그 시절인데, 그 아들이 그런 형태로 내려와 있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순천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셔요. 근데 89세에 아주 노인이신데 그 오시다가 배 멀미나 이런 것 때문에 기력이 쇠해서 태안 근처에서 열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절 상태로는 장례를 치러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원균이 그 전투에서 사망을 했고, 지금은 뭐로 말하자면 이제 그 삼도 수군 통제사, 그 해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고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그걸 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속히 내려가는 전관이 와가지고 빈소만 차리고 이 초상을 못 치러 가는 판이에요. 거기에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 상황이 친숙한 벗 오종수가 모든 일을 정석게 해주니 그 은혜는 뼈가 가루가 되어도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 심경으로 아산 연기, 예전에 그러니까 교통편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 아산의 연기, 충북 연기잖아요. 공주, 논산, 충남 연기인가요? 충남? 연기, 공주, 논산, 여산, 삼례, 임실, 남원, 운봉. 지금은 구례를 이렇게 가는데 왜 남원에서 운봉으로 갔다가 구례로 넘어갔는가 모르겠어요. 옛날 걸어가는 길이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가는 내내 며칠 동안 내내 저녁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진짜 말도 못하게 슬퍼하고 그 괴로운 심경이 그 난중일기에 다 적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이분이 정말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시구나, 그것을 저는 느끼고 저도 몇 번을 쉬었어요, 사실은 책을 보다가. 그리고 얼마나 청렴했는가 하면은 아침에 5월 7일 날 아침에 정혜사 중 스님 덕수가 집신 한 컬레를 바치기에 거절하고 받지 않았는데 2번, 3번 간절히 청함으로 내가 값을 치루어 보내고 그 원명에게 그 집신을 주었다. 집신 하나도 몇 번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결국은 그걸 돈 주고 사서 다른 사람이 그걸 줬어요. 그 청량함, 강직함, 인품, 집신 하나 정도는 뭐 이렇게 장군에게 올려드리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삶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추천을 했고, 우리가 익히 성웅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붙은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생각이 되고, 그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1597년 7월에 대패하고 조선 수군이 괴멸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후임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되면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때 유명한 말이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7사단 구호가 이건데, 절절포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네버 기브 하는, 제가 군종격구장을 했기 때문에 7사단 하면 절절포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있다 하는 무한한 가능성, 포기하지 않는 근성, 병사들을 추스리고 전투력을 추스리고 끌어올려서 12척, 나중에 기록에 한 척이 더 잘못 발견이 돼서 기록이 돼서 13척이라고 기록은 수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12척으로 133척의 배를 그냥 무찌른 겁니다. 우리 대학도 우리 이사장님과 총장님 모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이순신 장군처럼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을 맞잡고 밝은 미래 또 지속 발전 가능한 우리 대학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또 힘쓸 때가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